어,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선고를 났고요.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얼핏 들었던 얘기는 변호인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. 확실치 않습니다. 항소를 할지 안 할지 확실치 않은데 얼핏 듣기로는 그런 뉴스 시간에 들은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소견을 이야기한다면 항소는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, 항소는 해야 한다.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그 선거 공판에서 분명히 생중계도 되고 보았습니다. 예, 돈 한 푼 받지 않았는데 뇌물죄를 선고했고, 뇌물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그 뇌물죄라는 범죄 수익금이 없는데 180억이라는 벌금을 같이 때린 거죠. 뇌물죄에서는 그 벌금이나 추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.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확실치 않은데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뇌물죄를 때리기 위해서 벌금도 때리고 뇌물의 그 범죄 수익금도 없지 않습니까? 그런데 뇌물을 때린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 무슨 18가지 뭐 혐의인가? 그 중에서 뭐 16가지가 유죄다. 이렇게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해서 이제 형이 나왔는데요. 다 웃기는 이야기고, 예,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 할 사람 아무도 없고, 모두가 다 국정농단이고, 예, 저도 그렇고,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, 유영하 변호사도 그렇고, 사법 판단만은 법과 양심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을 그렇게 4회씩 출정을 해서 빨리빨리 해서 국민적인 이러한 사태를 빨리빨리 해결해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애국심에서 그러한 행보를 했던 것인데, 이게 2차 구속 연장이 되면서 재판부의 저의가 드러났거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재판은 출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출두를 안 하신 겁니다. 자, 저는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법과 상식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뇌물죄라는 범죄는 뇌물죄를 하는 그 목적,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. 범인이 뇌물죄를 범하는 목적. 그 목적이 이 사건에는 없습니다.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서 뇌물을 이렇게 승마를 이렇게 뭐 비싼 말을 어떻게 하고 비용을 다 대줘라. 이런 식의 목적이라는 게 뇌물죄의 범인이 그런 목적을 가진다는 게 말이 안 돼요.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가 없었습니다. 판결에서. 그 다음에 뇌물죄의 진행 과정에서 최순실과 전화통화를 많이 했다. 이게 진행 과정에 대한 증거라는 거니 이게 너무나 웃기는 일입니다. 그 세 번째, 마지막 뇌물죄의 결과. 뇌물죄를 범했으면 그 뇌물이 있을 겁니다. 그 착복한 돈. 그 돈이 어디에도 없어요. 그러면 이 범인이 목적도 없고, 진행 과정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랑 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다. 이게 유일한 증거고,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범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물이 없어요. 뇌물죄의 결과물. 어딘가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지금 이 24년형의 가장 프로테지가 높은 범죄가 뇌물죄입니다. 나머지는 그렇게 중형이 나올 수가 없는 다 사항들이고, 애초에 무슨 권한 남용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 혐의죠.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. 자, 그래서
그래서 이게 세기의 마녀 재판이 된 겁니다. 예, 그것도 조선시대 사화를 방불케 하는 마녀 재판. 결국 마녀를 만들었어요. 이 재판부가, 이 행정부가, 문재인 정권이. 자, 그럼 이렇게 억울한 재판을 당했을 때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 항소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심판을 받으러 나간 게 아닙니다. 이거는 재판부가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심판을 받는, 과연 이게 올바른 재판부냐,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자들이냐, 이거를 심판받는 이게 역사의 재판정입니다. 예. 저쪽 끝에 판사복을 입고 검은 옷 입고 폼 잡고 앉아있지만은 그 자가 법과 양심을 갖고 있느냐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쳐다보는 그 심판정인 것입니다. 이게 김세윤 판사 잘 알아두세요. 당신이 이 온 국민 앞에서 심판을 받은 날이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? 김세윤 재판장 뒤에 앉아있는 문재인 씨, 당신이 모든 국민 앞에서 이 온 결의의 역사의 심판정 앞에 섰다는 것을, 그걸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항소하셔야 되고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말 제대로 된 사법부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검증해야 됩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으로 됐어요. 좋다 이거. 저자들이 원하는 것이 대통령 탄핵이었고 그 권력이었다 이거야. 좋다 이거야. 그렇게 됐다 이거야. 그러면 그 다음에 탄핵 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후에 이루어지는 이런 사법적인 판단은 완전히 법적인 판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? 조선시대 같으면 이렇게도 안 했죠. 그냥 인두로 지지고 불 때까지 혀 뽑아라 이래갖고 욕하니까 혀 뽑아버리고 아주 잔인무도한 일을 했죠.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?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항소하셔야 된다. 이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.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법정이 지금 제대로 된 판사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걸 검증하는 지금 사법부의 검증작용입니다. 예, 그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는 겁니다. 나는 이 사법부의 재판장들이, 이 판사들이 과연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지를 그걸 검증하겠노라. 그리고 그것은 국민적인 힘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. 이라크의 그 후세인 대통령, 그 사람은 그 이슬람 세계에서는 거의 성인으로 추앙받는다고 합니다. 이 사람이 그 단두대가 아니라 그 교수대, 교수형을 받기 위해서 그 교수대로 이렇게 걸어오려고 하는데 그 옆에 이제 두 교관이 이렇게 부축하고 가지 않습니까? 물론 이제 도망갈까봐 부축도 하는 거지만 그 계단을 이렇게 걸어서 올라간다고 해요. 그 높은 데 이렇게 이제 한 조금 이게 있겠죠. 사람 툭 떨어뜨려서 목 쪼아 죽이려면 거기를 무릎이 꺾여서 자기가 죽음이 다가오면 인간이 무릎이 꺾여가지고 그 교수대까지 걸어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옆에 그 교관들이 부축해가지고 사람 무릎이 꺾여서 이제 질질 끌려가는 식으로, 예,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형을 시킨다고 합니다. 예, 그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무릎이 꺾인다고 합니다. 그런데 후세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. 후세인은 판사들을 꾸짖으면서 너희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재판장이냐? 재판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. 후세인은 재판 받으면서도 고개를 딱 들고 너희들은 어느 나라 판사냐? 이런 식으로 꾸짖었고 그 교수형 당하는 그 날도 후세인은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교수를 당했다고 합니다. 무릎이 꺾이거나 이런 적. 그래서 후세인은 그 이라크 후세인 지지자들에게는 거의
이슬람의 성인 대우를 받는다고 해요. 제가 이제 뭐 후세인 이야기를 한 것은 후세인처럼 살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. 또 그런 뭐 비극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. 우리는 당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지금 저도 이제 그 판결문 입수를 못해서 다시 읽어본 다음에 추후 복귀 방송을 해드리겠지만, 그냥 다른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특히 우종창 기자가 보고하는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. 그래서 간접적으로 제가 알게 된 상황에 토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즉, 이 재판은 누가 피고인이고 누가 재판장인지를 역사 앞에 고발하는 재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항소하셔야 됩니다. 항소하시고 과연 고등법원의 판사들은 제대로 된 판사들이냐, 또 대법원의 판사들은 제대로 된 판사들이냐를 온 국민 앞에 이 자들을 심판하러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제가 방송한 박근혜 대통령은 2심, 3심에서 항소와 상고를 계속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과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가를 심판해야 한다는 제 오늘 이 방송은 저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. 수고스럽더라도 많이 좀 퍼날러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제가 오늘 방송한 내용을 퍼날러서, 지금 이제 항소 기간이 일주일이거든요. 일주일 지나기 전에 빨리 퍼날러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그 변호인 측에 전달되어서 항소를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제 방송을 좀 수고스럽지만 멀리 퍼날러 주시기 바랍니다.